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장흥 지역 어민들이 회진항에서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 방류 저지를 촉구했습니다.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입시 정보 박람회가 대구에서 개최됐습니다. 평창군이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어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어촌 지도자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장흥 지역 어민들이 회진항에서 일본 후쿠시마 해고염 방류 저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해상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지역에선 보기 드물게 야당 국회의원 4명이 참석해 어민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바다낚시의 명소로 이름난 장군 회진항에 지역 어민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지켜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방류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이 나라는 침묵하는데 누가 힘없는 우리 어민들을 도와줄 것인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4명과 지방 정치인들까지 참석해 어민들의 절규에 힘을 보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 생명의 문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다. 참석자들은 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지 않는데 한마음이었습니다. 올해부터 133만 톤이 방류될 것이라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여장을 지켜내려는 어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입시 정보 박람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대학의 입시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대학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혁신 인재 양성 입시 정보 박람회가 20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수도권 등 50여 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구 진로 진학 박람회와 연계해 학부모와 학생, 대학 관계자 등 입시 상담관, 전공 체험관, 동아리 체험관 등 부스 50여 개를 운영했습니다. 입시 상담관에서는 2024년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전공 체험관에서는 각 대학의 학과 커리큘럼과 진로를 소개했고, 동아리 체험관에서는 다양한 대학 문화 활동도 소개했습니다. 또 부대 행사로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정착해 살게 된 이유와 그 외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군위, 가창, 영천, 운문댐을 현장 방문해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사전 당부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우에 대비해 군위, 가창, 영천, 운문댐을 현장 방문해 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사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인근 경북 지역의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고 또다시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권 주요 댐을 방문해 대구시와 K워터 직원들을 격려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물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군은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의 명맥을 이어가고 주요 실천 과제인 친절, 질서, 청결, 봉사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출범식에는 평창군 자원봉사자 실천선언문 낭독,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체결 및 축하 공연이 열렸습니다. 굿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이 우리 지역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국제행사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평창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치매안심센터가 9월 7일까지 관내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치매 안심마을 치매 예방교실 프로그램은 치매 예방, 건강생활실천교육과 체험활동으로는 미술, 원예, 요리, 공예활동 등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또한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후 치매 선별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를 실시해 유소견자에 대해 치매 안심센터와 연계하는 등 치매 사전 예방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도 이뤄집니다. 평창군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가족, 나아가 이웃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했던 네덜란드 반호이츠 부대가 참전 용사 추모를 위해 횡성군을 방문했습니다. 네덜란드는 6.25 한국전쟁 당시 4번째로 전투부대를 보냈으며 횡성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의 측방을 엄호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지휘관인 오우덴 중령을 비롯해 17명이 전사하는 등 많은 희생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반호이츠 부대원 20여 명은 육군 제36 보병사단이 마련한 환영 행사로 오전 일정을 보낸 후 오후에는 3.1공원과 횡성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와 참배를 하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반호이츠 부대는 네덜란드 한국전쟁 참전용사협회와 함께 기념행사 개최 및 추모비를 설치하고 네덜란드 최초로 부대 내에 6.25 전쟁 박물관을 여는 등 한국전쟁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2차 전지 산업 육성협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로 2차 전지 산업 상생협력 발전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세미나와 특강 순으로 진행됐는데 세미나에서는 충북 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특강에서는 한국전기자동차협회 김필수 회장이 2차 전지가 여는 미래사회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찾고 기술 개발 방향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임직원 60명은 도로가 침수되고 주택 20여 채가 잠긴 충주시 수주팔봉 인근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침수된 주택의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등 현장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와 군인, 공무원 등이 수해 현장을 찾아 토사 제거와 축사 정리 등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충청북도는 이들을 적절한 분야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충북 수출자문관이 지원한 기업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집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수출자문관의 지원을 받은 47개 기업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고용 규모도 전년 대비 9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자문관은 수출과 무역 경력이 20년 이상인 5, 60대를 활용해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 등을 돕는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관 인적 네트워크 활용과 해외 출장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전 운영본부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제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영일대 해수욕장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인근에서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대전 운영본부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제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해양스포츠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스포츠 대회로 올해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시가 2차 전지 양극재 특화단지 최종 선정,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최종 통과라는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에너지 혁신 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뛸 포항.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포항시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혁신 전략 산업인 2차 전지와 수소 분야의 대형 국책 사업을 동시에 유치, 최종 통과했습니다.
21시는 2차 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 선정과 함께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20일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심의 의결해 2차 전지 분야에는 포항 등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 과정에서는 선도기업 여부와 신규 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포항시는 경쟁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일만 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약 347만 평 규모의 특화단지 지정을 이뤄낸 포항은 앞으로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2차 전지 기업들의 신규 입주와 증설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시는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혁신을 넘어 글로벌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항시와 경북도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북 포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내에 조성되는 수소 클러스터는 2024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918억 원이 투입되며 국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 고도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이는 지역 경제 도약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전망입니다. 포항은 수소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인 수소 연료전지 산업에 특화된 클러스터이며 시는 연료전지 중심 수소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와 복합 터미널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새로운 에너지 혁신 산업의 심장인 2차 전지 특화단지와 수소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글로벌 초격차, 초인류 강국 도약을 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가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에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탄소 중립 그린로드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발맞춰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에 18일 포항시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KB자산운용, 그린로드 포항과 포항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발전사업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며 경제진흥원은 지역 참여기업 맞춤형 지원, KB자산운용은 펀드 조성 및 사업비 조달, 그린로드 포항은 태양광 설계 시공과 플랫폼 구축 관리 등의 협력 사항을 수행합니다. 한편 포항시는 다른 지역보다 큰 면적을 지닌 산업단지의 장점을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에 10분 활용할 방침이며 사업비 3천억 원을 투입해 발전 사업용 태양광 200메가와트를 설치하고 향후 1기가와트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되며 자동차 산업 기반의 지역 경제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전남이 공동 신청에 나서면서까지 유치를 염원했던 반도체 특화단지는 탈락하면서 관련 산업 경쟁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 3월 미래차 국가산단에 이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까지 지정되며 광주의 미래차 산업은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했습니다.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자율주행 핵심 분야인 인지센서와 제어부품, 통신 시스템 등의 산업이 집적화됩니다. 기아와 GGM 등 완성차 2개사와 LG이노텍, 한국알프스 등 500여 협력사가 밸류체인으로 연결될 전망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지역 자동차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50%를 밑도는 미래차 부품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자동차 산업 중심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해서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집적화된 지역 경제계 활성화 이런 거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광주 전남이 공동 유치에 나섰던 반도체 특화단지 탈락으로
관련 산업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전남대가 반도체 특성화대학과 반도체 공동연구소 공모에 선정됐지만 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인재 유출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2차, 3차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오히려 지금부터 더 준비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일, 그것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다시 한번 광주 전남이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장맛비를 따라 떠내려온 엄청난 양의 쓰레기로 영산강 하구 일대와 해안가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군까지 동원돼 이틀 동안 2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지만 역부족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영산강 하류, 강변이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자풀이며 농약통, 폐스티로폼까지 뒤엉켰고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목포 앞바다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박한 어선 사이로 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부위, 폐 어구들까지 섞여 선박운항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 최근 집중호우 때 영산강 상류에서 떠밀려온 쓰레기입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8곳의 기관이 합동방재단을 꾸려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이틀 동안 200톤이 넘는 쓰레기를 치웠지만 끝이 없습니다. 3년 전 집중호우 때도 목포 연안에서는 무려 2,000톤의 쓰레기가 수거됐습니다. 하구 또 개방할 때마다 생활 쓰레기 등 워낙 많이 밀려들다 보니 8개 기관에서 연합해서 지금 매일 수거하고 있는데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치워도 계속 밀려드는 상황이거든요. 시민들과 관광객이 오가는 해안가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력을 동원해 일일이 자루에 수거하고 있지만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쌓이는 쓰레기에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치고 나면 또 저기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 물이 들면 다시 또 밀려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내일 또 이 같은 수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양도 많지만 반경도 워낙 넓어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동안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쓰레기 추가 유입이 우려됩니다.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생활형 숙박시설 등으로 전환해 상가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한 상가 밀집 지역 양쪽에 임대 문구가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대로변 상가 역시 절반가량이 비어 있습니다. 7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은 지난 2013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시설을 대거 늘리면서 비롯됐습니다. 여기에 3만 9천 명대에 정체돼 있는 혁신도시 인구 문제와 경기 침체까지 더해지며 공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공공기관 입주 초기에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어도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설비도 내가 손해보고 주겠다. 더 나아질까지 아마 기대감이 높고요. 나아질만한 어떤 이슈가 없어요. 지난해 나주시는 비어있는 상가를 생활형 숙박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설 전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물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상가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상가를 과밀합급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심형 분교나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청년주택 등으로 사용하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층짜리 건물이면 2층 이하는 어차피 상가 들어야 되고 3층 이상으로 해서 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것만 시에서 분명하게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 나주시는 오는 9월까지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실률을 구역별로 정확히 파악하는 용역을 실시한 뒤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어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 어촌 지도자 교육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어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 해양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는 오영훈 지사와 어촌 계장, 어업인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해양수산 유공자 대상 표창장 수여 및 해양수산 정책 현안 사항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방사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판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업인 수당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가 농촌 융복합 산업을 제주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5회 농촌 융복합 산업 제주 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 개막식이 21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오영훈 지사, 김경합 도의회 의장, 위성곤 국회의원과 6차 산업 관련 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 농촌 융복합 산업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촌 융복합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6차 산업 제주국제박람회는 올해 농촌 융복합 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 제주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제품 전시 및 판매,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 제2회 월정리 한모살 여름축제가 월정리 해변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과 바다가 공존하는 월정 해변에서 행복 찾기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월정리 지역의 아름다운 환경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22일 월정리 해변에서 도민 및 관광객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했고 축제 부스를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오 지사는 앞으로도 월정리 마을이 화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김창현 월정리장과 김경복 어촌계장, 대전에서 온 관광객과 함께 수박 먹기 대회에 나서는 등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교육청에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한정우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현경윤 전교조 제주지부장, 오태권 제주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함께 추모했습니다. 분향소 방명록에는 선생님 참된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같은 교사로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동료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선생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한편 이날 동료 교사들과 도민 등도 분향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청량한 숲으로의 초대를 테마로 가볼 만한 숲 여행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섬진강을 따라 조성된 구례 섬진강 대숲길과 산림욕 코스를 조성한 강릉 소량수목원을 선정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토종 붉은 소나무인 안면송이 집단으로 자생하는 안면도 자생휴양림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강소나무 군락지가 어우러진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추천했는데요. 500년 소나무가 있는 가족 탐방로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휴식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